절대 미역국에 이건 넣지 마세요. 콩팥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대한신장학회 연구팀이 1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매일 끓여 먹는 따뜻한 미역국이 60세 이후에는 콩팥을 망가뜨리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아마 대부분 모르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미역국 끓이실 때 파를 넣고 계시나요? 아니면 참기름에 미역을 볶고 계시나요?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 이하늘입니다. 서울 아산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에서 23년간 콩팥 질환만 연구하고 치료해온 사람입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저는 수술실에서 콩팥이 쪼그라들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환자분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대부분이 몸에 좋으라고 드신 미역국 때문에 이 자리에 누워 계셨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역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함께 넣은 재료와 조리법이 문제였습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이런 고통은 겪지 않으셨을 텐데 하는 생각에 의사로서 참담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큰 마음을 먹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더 이상 모르고 콩팥을 잃는 일이 없도록 제가 가진 모든 임상 경험과 의학 지식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역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3가지 최악의 상극 음식. 둘째, 반대로 죽어가는 콩팥세포를 되살리는 기적의 섭취법입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건강상식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벨트가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엌에서 당장 확인해 보셔야 할 첫 번째 위험한 습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세대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해온 조리법일 텐데요. 바로 미역국에 대파를 넣는 습관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시원한 국물 맛을 내기 위해 또 미역 특유의 비린내를 잡기 위해 습관적으로 파를 송송 썰어 넣으셨잖아요.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 그 윗대부터 내려온 조리법이라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끓여주신 파 듬뿍 넣은 미역국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 젊고 건강한 콩팥은 뭘 먹어도 거뜬히 걸러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서 기능이 떨어진 우리 콩팥에게 미역과 파의 만남은 치명적인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위험한 조합입니다. 왜 그런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미역은 뼈와 혈관 건강에 꼭 필요한 칼슘이 우유보다 무려 8.7배나 많이 들어있는 칼슘의 보고입니다. 반면에 파에는 인과 유황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뜨거운 국물 속에서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파에 들어있는 인 성분이 미역의 칼슘과 엉겨붙어서 인산칼슘이라는 끈적한 찌꺼기를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수도관에 물때가 끼는 것과 비슷합니다. 젊은 사람의 콩팥은 이런 작은 찌꺼기를 소변으로 밀어낼 힘이 있지만 나이가 들어 힘이 빠진 우리 콩팥은 이 덩어리를 밖으로 내보내지 못합니다. 결국 콩팥 안에 차곡차곡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장 결석이 됩니다. 몸에 좋으라고 먹은 미역국의 칼슘은 하나도 흡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콩팥에 돌만 키우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혹시 우리 중에 미역국 끓일 때 파를 안 넣으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이 얼마나 될까요?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미역국 조리 시 대파를 넣는 비율이 무려 87%에 달합니다. 거의 열에 9분이 넣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제가 직접 만난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71세 장순옥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장할머니는 동네에서 음식 솜씨가 좋기로 소문난 분이셨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끓이는 미역국은 깊고 시원한 맛이 일품이라며 세 아들과 남편이 매일 찾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비법이 뭐였냐면요, 바로 대파를 한 단 가까이 듬뿍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할머니는 허리가 끊어질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119에 실려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할머니의 콩팥과 요관에는
날카로운 결석들이 여러 개 박혀 있었고 그 돌들이 움직일 때마다 콩팥 내부를 찔러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에 누운 할머니께 제가 조심스럽게 미역국에 팔을 넣는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할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평생 내 손으로 우리 가족한테 돌덩이를 먹이고 있었다니 내가 무지해서 우리 영감 콩팥까지 망가뜨린 건 아닌가 하며 자책하시는 모습에 저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비단 장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정 곳곳에서 맛을 위해 넣은 파 한 줌이 소중한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미역국을 끓이실 때는 파를 과감하게 빼시길 바랍니다. 맛은 조금 덜할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 콩팥이 숨을 쉴 수 있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파를 빼는 것만으로 안심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 범인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세대 주부분들이라면 거의 예외 없이 매일 부엌에서 하고 계시는 가장 흔한 조리법입니다. 바로 뜨거운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불린 미역을 달달 볶는 습관이에요. 이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거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참기름에 미역을 볶아야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고 고소한 맛이 깊어진다고 우리 어머니들한테 배웠잖아요. 이해합니다. 저도 그 맛을 좋아했으니까요. 하지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맛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힘이 빠진 우리 콩팥에도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60대 이후에 고온에서 볶은 참기름 미역국은 약이 아니라 혈관에 불을 지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기름은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발연점이 섭씨 163도 정도로 매우 낮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냄비에서 미역을 볶을 때 온도는 순식간에 210도를 훌쩍 넘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참기름은 타기 시작하면서 벤조피렌이라는 1급 발암 물질과 알데하이드라는 강력한 염증 유발 물질을 뿜어냅니다. 우리가 맡는 그 고소한 냄새가 사실은 참기름이 산화되면서 내뿜는 독성 연기였던 겁니다. 이렇게 발생한 독성 물질들이 미역의 좋은 성분과 뒤섞여 국물에 그대로 녹아듭니다. 우리가 그 국물을 마시면 독소는 혈액을 타고 돌다가 결국 우리 몸의 필터인 콩팥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미 지치고 약해진 우리 콩팥 사구체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됩니다. 독소를 걸러내느라 콩팥 세포들은 과부하가 걸리고 미세한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서 신장 기능이 더 빠르게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직접 진료했던 대전 서구에 사시는 68세 한상철 선생님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택시 기사로 35년간 일하셨던 한 선생님은 술, 담배를 안 하시고 등산도 즐기시는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콩팥 기능이 정상인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결과를 받으셨어요. 당시에 저도 의아했습니다. 콩팥에 돌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당뇨가 심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원인을 찾기 위해 상담을 하던 중 저는 선생님의 식습관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습니다. 선생님은 미역국을 끓일 때면 참기름이 연기가 날 정도로 미역을 오래 볶아야 제맛이라고 굳게 믿고 계셨어요. 사모님이 정성껏 끓여주신 그 고소한 미역국을 선생님은 매일 국물까지 싹싹 드셨다고 합니다. 조직검사 결과 선생님의 콩팥 사구체는 만성염증으로 쪼그라들어 있었고 혈관들은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건 눈에 보이는 돌덩이보다 더 무서운 보이지 않는 적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에 독을 붓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맛있다며 국물까지 긁어 먹었다니 정말 억울하다고요. 사모님께서는 남편 건강 챙기려고 정성껏 끓인 국이 오히려 화가 될 줄 몰랐다며 자책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의사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여러분, 고소한 맛에 속지 마십시오. 참기름이 타면서 피어오르는 그 연기는 우리 콩팥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서 73%가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통증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사소한 습관이 더욱 무서운 겁니다. 오늘부터는 제발 미역을 참기름에 볶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두 가지 위험한 습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미역국에 대파 넣기. 둘째, 참기름에 미역 볶기. 이 두 가지를 우리 식탁에서 빼기로 결심하셨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범인을 잡을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범인의 정체를 알게 되시면 여러분은 아마 큰 배신감을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매 끼니 마주하는 주식이자 한국인의 힘의 원천이라고 믿어온 바로 하얀 쌀밥이기 때문입니다. 뜨끈한 미역국에 갓 지은 하얀 쌀밥을 말아서 김치와 함께 먹는 그 맛.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영혼의 음식이잖아요. 우리 세대는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밥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된장찌개에 밥 한 공기로 버티던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의학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미역국에 말아먹는 흰 쌀밥은 콩팥을 서서히 질식시키는 달콤한 독약과 같습니다. 왜 밥이 문제가 될까요? 그 이유는 혈당과 콩팥의 밀접한 관계 때문입니다. 흰 쌀밥은 도정 과정에서 섬유질과 영양소가 깎여나가고 순수한 탄수화물 덩어리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국물에 말아서 후루룩 마시듯이 드시면 씹는 과정이 생략되어 소화 흡수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식사 후 불과 25분도 안 되어 혈당이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치솟은 혈당은 우리 혈액을 끈적한 시럽처럼 만들어요. 맑아야 할 혈액이 설탕물처럼 끈적해지면 우리 몸에서 가장 미세하고 약한 혈관 뭉치인 콩팥 사구체를 통과할 때 엄청난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끈적한 혈액이 사구체 미세혈관을 막아버리고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며 결국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신장경화증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말기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게 되는 원인 1위가 바로 당뇨병이라는 사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치료했던 수원 영통구에 사시는 65세 신명숙 여사님의 안타까운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 여사님은 학원 강사로 오래 일하셨던 분으로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지만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안심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자녀분들이 생일 축하로 소고기 미역국을 끓여드렸는데 너무 맛있어서 흰쌀밥을 2공기나 말아서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사 후 이 시간이 지나자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고 식은땀이 흐르더니 거실 바닥에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에서 혈액 검사를 해보니 혈당 수치가 420을 넘었고 콩팥 기능 수치가 급격하게 나빠져 있었습니다. 국물에 밥을 말아먹는 행위가 마치 댐을 무너뜨리듯이 엄청난 양의 당분을 혈관으로 쏟아부었고 겨우 버티고 있던 콩팥이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멈춰버린 것이에요. 즐거워야 할 생일이 콩팥 건강과의 작별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사님은 병상에서 밥심으로 산다고 든든하게 먹었는데 그 밥이 내 콩팥을 공격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후회하셨습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식이섬유가 있으니 밥이랑 같이 먹으면 혈당이 덜 오르지 않느냐고요.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가 국 한 그릇에 넣는 미역의 양은 기껏해야 12개에서 15개 정도예요. 이 정도의 미역으로는 밥 한 공기에 들어있는 엄청난 양의 당분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방파제가 쓰나미를 막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국 미역국에 흰밥을 말아 드시는 습관은 콩팥을 설탕물에 절이는 행위와 같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콩팥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가장 친숙하고 익숙한 것과도 이별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아마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한 심정이실 겁니다. 수십 년을 먹어온 파도 넣지 말고 고소한 참기름도 볶지 말고 심지어 우리 세대의 힘인 밥도 말지 말라니 도대체 미역국을 무슨 맛으로 먹으란 말이냐 하며 화가 나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잠시만 깊은 숨을 내쉬고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는 지금 여러분께 미역을 식탁에서 치워버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미역은 죄가 없습니다. 미역은 여전히 거친 바다가 우리에게 내어준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 속에 들어있는 후코이단과 알긴산 성분은 지친 콩팥세포를 달래줄 수 있는 귀한 명약이 맞습니다. 문제는 미역 자체가 아니라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변해버린 우리 몸의 변화를 무시한 채 과거의 조리 방식만을 고집해온 우리의 낡은 고정관념에 있습니다. 독이 되는 나쁜 습관이라는 껍질만 벗겨내고 귀한 알맹이만 취한다면 미역은 우리 콩팥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확인한 콩팥을 망가뜨리는 3가지 최악의 습관. 첫째, 미역국에 대파 넣기. 인산칼슘이 콩팥의 결석을 만듭니다. 둘째, 참기름에 미역 볶기. 발암물질이 콩팥 세포를 태웁니다. 셋째, 미역국에 흰 쌀밥 말아먹기. 혈당 스파이크가 사구체를 파괴합니다. 이 3가지 꼭 기억하시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미역을 어떻게 먹어야 안전할까요?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미역을 안전한 보약으로 바꾸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요리 순서가 아니라 우리 콩팥을 지키는 생명수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역이 몸에 좋다고 하니 그냥 물에 불려서 바로 국을 끓여 드시지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위험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역 속에 들어있는 칼륨이라는 미네랄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낮춰주는 고마운 성분이지만 콩팥 기능이 32% 이하로 떨어진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에게 칼륨은 소리 없는 위험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면 혈액 속 칼륨을 소변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몸 안에 그대로 쌓아두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근육에 힘이 빠지고 손발이 저리다가 결국 심장 박동에 영향을 주어 심각한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자다가도 심장이 멈추는 응급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콩팥이 약한 사람은 미역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미역 속에 숨어있는 칼륨을 안전하게 빼내는 전처리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을 종이에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두시기 바랍니다. 돈 한 푼 안 드는 방법이에요. 첫째, 마른 미역을 요리하기 전에 미지근한 물에 최소 20분에서 30분 이상 충분히 담가 두십시오. 칼륨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물질이라서 담가 두는 것만으로도 상당량의 칼륨이 물로 빠져나옵니다. 이때 중간에 물을 2~3번 갈아주시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둘째,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린 미역을 냄비에 넣기 전에 반드시 팔팔 끓는 물에 1분 정도 살짝 데치십시오. 이 과정을 거치면 미역 조직 속에 갇혀있던 남은 칼륨까지 효과적으로 빠져나옵니다. 시금치나 브로콜리를 데쳐 먹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 미역에도 이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셋째, 여기가 핵심입니다. 미역을 데치거나 불린 그 물은 절대 드시지 말고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그 물은 미역에서 빠져나온 칼륨과 염분 덩어리예요. 아깝다고 그 물로 국을 끓이시면 콩팥에 독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미역 건더기만 건져서 찬물에 2~3번 헹군 뒤 꽉 짜서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전처리 과정을 거친 미역은 칼륨 성분이 87% 이상 제거되어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혈관 청소부인 수용성 식이섬유 알긴산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식감도 훨씬 꼬들꼬들해져서 먹기에도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담그고, 데치고, 버린다. 이 3글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위험한 칼을 칼집에 꽂고 안전하게 다루는 법을 배우신 겁니다. 안전하게 손질하는 법을 알았으니 이제 미역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기적의 섭취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콩팥을 살리는 미역 섭취의 골든타임은 바로 식사 전 15분입니다. 왜 하필 15분일까요? 여기에는 놀라운 인체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빈속에 미역을 먼저 먹으면 미역의 끈적한 알긴산 성분이 위장벽에 얇은 젤 형태의 코팅막을 만듭니다. 이 천연 코팅막이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15분이에요. 이 보호막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밥이나 반찬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물 속의 당분과 지방, 콩팥을 힘들게 하는 노폐물들이 위벽에 바로 흡수되지 못하고 알긴산 젤에 갇히게 됩니다. 알긴산이 나쁜 물질들을 끌어안고 천천히 소장으로 이동해요.
덕분에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콩팥으로 한꺼번에 몰려드는 독소의 양을 조절해 줍니다. 마치 콩팥이라는 정수기 필터 앞에 튼튼한 거름망을 하나 더 설치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호주 시드니 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사 전에 해조류를 먼저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 수치가 무려 28%나 낮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 먹는 순서와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콩팥이 받는 충격이 28%나 줄어든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우리 몸을 살리는 최고의 방법 아닐까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빈속에 차가운 미역만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배가 아플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먼저 드시거나 따뜻하게 데친 두부 한 조각과 함께 드시면 위장에 부담 없이 편안하게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미역을 물에 담가 칼륨을 빼고 밥 먹기 15분 전에 먼저 먹는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미역은 우리 콩팥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출 차례입니다. 앞서 제가 파와 참기름과 흰 쌀밥을 식탁에서 치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혹시 국물 맛이 없어서 어떻게 먹나 걱정하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콩팥에 부담을 주던 나쁜 재료들의 빈자리를 오히려 지친 사구체 세포를 달래주고 맛까지 살리는 기적의 짝꿍 음식들로 채워드리겠습니다. 이 조합대로만 드신다면 미역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우리 콩팥을 지키는 천연 치료제가 될 거예요. 먼저 파를 대신할 식재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마늘과 양파입니다. 파에 들어있는 인과 유황이 칼슘과 엉겨붙어 콩팥에 돌을 만들었다면 마늘과 양파는 정반대 역할을 합니다. 마늘 특유의 알싸한 맛을 내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콩팥 혈관 속에 끼어있는 끈적한 찌꺼기와 염증 덩어리를 녹여 배출하는 강력한 혈관 청소부입니다. 미역국을 끓이실 때 파 대신 다진 마늘을 두세 쪽 정도 넣어 보십시오. 마늘이 미역의 비린내를 잡아줄 뿐만 아니라 항균 작용을 통해 면역력이 떨어진 우리 콩팥을 세균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만약 마늘 향이 너무 강하다면 양파를 잘게 다져서 넣으셔도 아주 좋습니다. 양파의 풍부한 퀘르세틴 성분은 딱딱하게 굳어가는 콩팥 모세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해서 혈액순환을 돕고 혈압을 낮추는 데 탁월합니다.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파가 빠진 자리에 들어온 마늘과 양파는 단순한 대타가 아니라 우리 콩팥을 살리는 구원투수입니다. 그 다음으로 혈관을 태우는 고온의 참기름 대신 사용해야 할 기름은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식물성 기름 중에서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가장 높은 기름이에요. 이 오메가3는 만성 콩팥병의 주원인인 몸속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 놀라운 효능을 발휘합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필터가 붓고 염증이 생기는데 들기름의 오메가3가 이 붓기를 가라앉히고 손상된 세포막을 재생시켜줍니다. 여기서도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들기름 역시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절대 끓는 국물에 넣거나 볶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요리가 다 끝나고 불을 끈 상태에서 국을 그릇에 담기 직전에 생들기름 한 스푼을 살짝 둘러서 드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열에 약한 오메가3가 파괴되지 않고 온전히 우리 콩팥으로 전달됩니다. 만약 참기름의 고소한 맛을 포기하기 어려우시다면 참기름도 똑같은 방법으로 드시면 됩니다. 조리 중에 넣지 말고 반드시 불을 끄고 마지막에 향만 입히는 방식으로요.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콩팥을 공격하던 벤조피렌의 공포에서 벗어나 참기름의 좋은 성분인 리그난이라는 항산화 물질만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어요. 마늘로 염증을 씻어내고 들기름으로 세포를 코팅해주는 이 조합은 비싼 약으로도 할 수 없는 식탁 위의 치유입니다. 자, 이제 우리 미역국은 예전의 그 위험한 국물이 아닙니다. 한 숟가락 들 때마다 콩팥이 숨을 쉬고 두 숟가락 들 때마다 혈관이 맑아지는 치유의 음식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국물은 살려냈는데 여전히 밥그릇이 비어있어 허전하시다고요? 우리 세대한테 밥 없는 식사란 참 서운한 거잖아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흰 쌀밥의 빈자리를 채워줄 하얀 구원자가 있습니다. 바로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리는 두부예요.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단백질입니다. 고기를 먹자니 인과 요산 수치가 걱정되고 안 먹자니 근육이 빠져서 기력이 없어 걷기조차 힘들어지잖아요. 이때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대안이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콩팥에 부담을 주는 독소가 거의 없는 순수한 식물성 단백질이에요. 특히 두부에 들어있는 사포닌과 이소플라본은 콩팥 혈관의 노화를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미역국을 끓이실 때 밥을 마는 대신 두부를 으깨서 넣어 보십시오. 이때 두부는 칼등으로 부드럽게 으깨시면 식감이 몽글몽글해져서 마치 밥알을 씹는 것 같은 포만감을 줍니다. 흰 쌀밥 생각이 전혀 안 나실 거예요. 그리고요, 놓치면 안 되는 비밀 병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식초예요. 잠깐 오해하지 마세요. 펄펄 끓는 뜨거운 미역국에 식초를 넣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식초는 미역을 새콤달콤하게 무쳐 먹는 미역 초무침으로 드실 때 사용하는 것이에요. 식초의 유기산 성분은 미역에 들어있는 미네랄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탄수화물이 당분으로 변하는 속도를 늦추어 혈당 지수를 무려 31%나 떨어뜨려 줍니다. 앞서 배운 대로 데쳐낸 미역을 식초와 아주 적은 양의 설탕, 다진 마늘을 넣고 무쳐서 식사 전에 먼저 드시면 식초가 혈당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미역이 보호막을 쳐주어 식후 혈당과 콩팥 부담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직접 목격한 기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주에 사시는 72세 장순옥 할머니, 아까 파 넣는 습관으로 결석 수술을 받으셨던 그분과는 다른 분이세요. 잠깐, 아니 성함이 같네요. 죄송합니다. 이분은 안동에 사시는 77세 오복순 할머니예요. 오 할머니는 지난해 초에 콩팥 기능 수치가 급격히 나빠져서 담당 의사로부터 투석을 준비하셔야 한다는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기계에 몸을 맡겨야 한다는 공포감에 할머니는 삶의 의욕을 잃으셨고 우울해지셔서 식사도 거의 못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며느리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할머니의 식습관을 하나하나 바꿔드렸습니다. 흰 쌀밥 대신 으깬 두부를 넣고 식사 15분 전에는 반드시 식초 넣은 미역 초무침을 먼저 드시게 했어요. 파 대신 마늘을 넣고 참기름은 불 끈 다음에 넣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가 신맛이 싫다고 투정을 부리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몸에 부기가 빠지기 시작했고 한 달이 지나자 소변의 거품이 확 줄었어요. 그리고 6개월 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받아든 오 할머니는 진료실에서 며느리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안정권에 들어와서 당장 투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할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는 것보다 우리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게 더 무서웠다. 그런데 이제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요. 며느리한테 미안하고 고맙다며 손주들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에요. 비싼 약이나 복잡한 시술이 없어도 우리가 매일 먹는 식재료의 조합만 바꾸면 지친 콩팥은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확인한 콩팥을 망가뜨리는 3가지 위험한 습관. 첫째, 미역국에 대파 넣기. 파의 인 성분이 미역의 칼슘과 엉겨붙어 콩팥의 결석을 만듭니다. 둘째, 참기름의 미역 볶기. 고온에서 발생하는 벤조피렌이 콩팥 세포를 공격합니다. 셋째, 미역국에 흰 쌀밥 말아먹기. 혈당 스파이크가 사구체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방법. 첫째, 미역은 반드시 물에 담근 뒤 데쳐서 칼륨을 빼고 드시세요. 둘째, 식사 15분 전에 미역을 먼저 드시면 알긴산이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셋째, 파 대신 마늘과 양파, 참기름 대신 들기름, 흰 쌀밥 대신 두부로 바꾸시면 됩니다. 비용은 한 푼도 더 안 듭니다. 여러분,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73%가 망가질 때까지 아프다는 신호조차 보내지 않고 묵묵히 일만 하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비로소 쓰러지는 장기예요. 그러니 콩팥이 쓰러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보듬어주고 아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작은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평생 고생한 우리 콩팥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정작 우리 건강은 뒤로 미뤄왔잖아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건강을 챙길 때가 된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자녀분이시라면 지금 당장 부모님 댁에 가셔서 부엌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어머니가 습관처럼 넣으시는 대파를 말려드리시고 찬장에 있는 오래된 참기름 대신 신선한 들기름을 사다 드리십시오. 그것이 우리 부모님의 노후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진정한 효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꾼 이 작은 식습관 하나가 10년 뒤 우리를 차가운 병실이 아닌 따뜻한 거실에서 손주들과 웃게 만들 것입니다. 건강은 비싼 약이나 병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부엌과 지혜로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가족과 주변 분들께도 이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합시다. 감사합니다.